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미래가 기대되는 건설, 이제 DLENC로 거듭난 대림의 새 건설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던 DLENC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수차례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증시 폭등 인바 실적 대박난 급등주 탑5 공개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이제 루트로닉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루트로닉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 3월 이 기업에 투자하라 100% 급등 예상 실적 대박주, 여기에서 이제 한솔테크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급등 임박 실적주 루트로닉에선 루트로닉 기업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박난 급등주 탑5에서 한솔테크닉스, 루트로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기민감주인 건설에서는 제가 DLENC를 강조했고,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세아베스트를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중에 하나로 뷰웍스를 하나 더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영상에서. 그래서 총 5개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뷰웍스라든지 이 영상에서는 한솔테크닉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각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번씩 영상을 통해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DLENC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가지고 오늘은 건설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급등이 예상이 되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 바로 DLENC에 대해서 오늘 기업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DLENC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만한 DLENC에 관한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LENC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대림이라는 기업이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대림이라는 기업이 이제 DL이라는 기업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건데, 사실 뭐 그냥 뭐 똑같은 거예요. 대림 앞에 그냥 스펠링 따다가 DL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 동부가 이제 DB로 거듭난 거와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 영어가 더 잘 먹혀서 그런 건지, 원래 이제 대림이었던 기업이 DL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뭐 동부도 원래 이제 동부하이텍, 동부증권 이랬는데 다 DB하이텍, 뭐 뭐 이렇게 DB증권 뭐 이렇게 다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동부가 DB로 거듭났고 이제 대림이 DL로 거듭나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기업이 뭐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뭔가를 이제 변화를 줄 때는 정말 이 기업적으로 엄청난 이 변화를 좀 주도하려고 할 때, 완전한 이제 분위기 쇄신을 주도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취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면서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도 DB로 바꾸면서 굉장히 기업적으로도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 대림이 DL로 바뀌면서 뭐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기업에서 분할 상장을 하게 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대림이 이 DL과 DLENC로 분할 상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기존의 이제 사업 부분인 대림 산업이 이제 좀 쪼개지면서 지주사인 DL과 그리고 건설 부분의 DLENC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DL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뭐 석유나 화학 쪽 요쪽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DL 케미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LENC에서는 건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끔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래는 다 통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DLENC로 이제 따로 쪼개져 나오면서 DLENC에서는 건설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이제 대림산업 이끌고 갔었던 주력 사업이었고, 실질적인 대부분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익 이러한 부분들은 DLENC에서 대부분 창출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DLENC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훨씬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실,
이제 건설 부분에 집중이 된 만큼 훨씬 더 주가 가치가 다시 한번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온 이 대림 산업에서 각자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이 기업들 중에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분을 특화해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뭐 지주사를 보고 건설주다 뭐 폐기물 관련주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물타기성이 좀 보이는데 딱 건설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건설주로 투자하기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여건이 펼쳐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최근에 이제 뭐 지주회사인 DL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다시 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DL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장을 하고 나서 좀 낙폭이 있었다가 시세를 크게 한번 보여줬었는데 뭐 6만원대에서 9만원, 7천원 거의 1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가지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재반등 보여주는 이러한 식의 이제 변동폭이 크게 한번 있었습니다. 뭐 아래로도 많이 내리꽂혔다가 상방으로도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DL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DLENC는 이제 건설 쪽 부분만 놓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건설 쪽이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뭐 DL이라든지 DLENC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 전에 대림 산업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건설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설 부분을 따로 떼서 DLENC를 새롭게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DLENC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뭐 증시가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은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데 DLENC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뭐 2월달, 3월 초까지 증시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싱숭생숭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미국 FOMC 회의도 앞두고 내만여의 날도 있었고 뭐 미국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증시도 잘 가다가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월 말에 딱 상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상장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증시가 계속 흔들려주면서 주가 역시 불안하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역시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다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증시가 반응을 보여주니까 증시가 회복되니까 금세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뭐 10만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지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지금 현재 DLENC의 시가총액은 2조 3,230억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DLENC가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12만원대에 위치해 있는 주가인데 지금 매출액을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8조 9천억가량의 매출을 냈고 사실 매출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인데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1조 1,250억, 1조 1,25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거의 이 정도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이제 위축된 8,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1조에 근접한 그러한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엔 5,560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500억으로 역시 1조에 근접한 영업이익 그리고 6,400억의 당기순이익이 예상이 돼요. 1년에 5천억 중반대에서 6천억 중반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거라고 기대되는 기업이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8, 9천억 많게는 1조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 과연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 맞겠느냐.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번에 DL과 DLENC로 이 대림 산업이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DL과 DLENC로 대림 산업이 이제 좀 쪼개지려고 할 때 거래 정지가 잠시 되어 있었습니다. 뭐 DL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2020년 12월 말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 다른 건설주들은 어땠나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시기였어요. 그때 2021년 1월 이때 당시에 상승 랠리가 굉장히 수직 상승이 나왔던 건설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현대산업개발도 작년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뭐 2만원대에 있던 기업이 32,000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 굵직굵직한 뭐 대림건설도 마찬가지 11월부터 뭐 1월까지 주가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 이 기업은 10월부터 1월까지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그리고 태영건설, 뭐 한신공영, 계룡건설, 효성중공업, 뭐 신세계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엄청난 이제 건설 관련주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던 시기에 사실상 이제 대림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고 있었어요. 뭐 대림건설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DLENC나 이제 DL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이었죠. 한창 중요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한창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뭐 이제 거래 정지될 거라는 불안감에 계속 민기적 되면서 못 올라갔지. 또 이제 그 상장을 하고 나서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갈라 치니까 어떻게 됐죠? 증시가 조정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그냥 풀 죽으면서 바로 주가가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가 한창 급등 랠리를 보여줬던 시기에 동참을 못했다라는 것도 DLENC에게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증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재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주 중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핵심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DLENC를 꼽고 싶어요. 물론 다른 정말 굵직굵직한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태영건설, 대림건설이나 뭐 아니면은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 대림건설이라든지 이런 DLENC 같은 이 건설 쪽은 국내 이제 5대 건설사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끼친 건설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 DLENC 이 대림 쪽에서 한 뭐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뭐 여수의 이순신 대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현수교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6번째로 이제 현수교 기술 완전 자립국이 된 계기가 이 대림 산업의 이순신 대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이제 뭐 토목 건축, 이 교량 건설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름값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림 건설이라고 하면 그럼 역시 이제 국내 5대 건설사니까 역시 또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거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아파트 뭐죠? 그렇죠. 이편한 세상. 바로 이편한 세상도 이 DL 그룹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 건축물이고 이 대림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뭐 레미안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대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 건설사들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아크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번에 뭐 아크로 반포니 뭐 반포 아크로 계속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아크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계속해서 요 DL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명품으로 좀 치부되는 그러한 이제 단지이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와 옛날에는 막 브랜드 아파트 살고 싶다 이편한 세상 뭐 레미안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랬는데 요새는 또 많이 바뀌었죠. 아크로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아크로로 가고 싶다라는 이 꿈이 많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노년 아크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 정말 유명한 데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집값 어마어마하죠. 진짜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실거래가 뭐 한 35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명품 주택단지를 이제 또 건설하고 있는 이름값이 있는 명품에 어울리는 건설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매출이 그러니까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교량건설에서도 알아주고 이편한 세상 아크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 DL 쪽에서 DL과 DLENC로 나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DL이 DLENC 지분을 별로 가지고 있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림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DL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DL이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DLENC 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면 이 DLENC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뭐 실적을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대주주가 대림으로 있는데 대림 아래 이제 DL이라는 지주회사를 두고 그리고 이제 DLENC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이제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현물 출자로 가져간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DLENC의 주가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현 상황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여기도 나오죠. 이 편한 세상 도입 이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까지 이제 정착시켜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등 성공적으로 좀 분양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DLENC를 이제 좀 보면서도 많이 놀랬던 게 이것도 DLENC가 만든 거였어? 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DLENC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말 이제 드물었습니다. 뭐 잠실 올림픽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청계천 있죠?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DLENC에서 제작을 한 거고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도 저는 대림이 한 줄 몰랐거든요.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다 DLENC, 대림 쪽에서 이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축물 분야뿐만 아니라 이 다리라든지 교각, 토목 분야에서도 이순신대교가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탑급 이 건설사가 지금 현재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DL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 단장을 했고 원래 이제 건설사 부분이 대림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그냥 묶여있는 상황이었는데 따로 건설 부분만 DLENC로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DLENC의 현재 실적이라든지 단기순이익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3만 6천 원을 돌파하고 나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바닥으로 다져지지 않을까 예상이 될 만큼 상장 이래 최고가였던 13만 6천 원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저평가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DLENC의 본격적인 상승은 13만 6천 원을 돌파할 때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예상이 될 만큼 사실상 DLENC의 상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건 아닌데 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제가 이제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DLENC를 꼽아줬을 만큼 정말 메리트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너무나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2조 3천억대의 시가총액에서 지금 12만원 주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훨씬 더 메리트가 커지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환호해야 될 정도로 경기 민감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증시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신규 상장주이니만큼 증시가 흔들린다면 주가가 같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13만원, 14만원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건설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저는 DLEN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 그리고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건설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DLENC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림산업 때부터 계속 부각이 되어 왔지만 지금 건설 부분이 분할이 된 만큼 지금같이 저금리 유동성 시대에 이러한 건설주에 투자하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배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안고 갔을 때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나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나는 안전제일주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다가 경기민감주인데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이나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관련된 이 기업의 다시 한번 또 구조조정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DL 하위 이제 기업으로 DLENC가 편입이 됐을 때 한 번 더 이제 DLENC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도부터는 DLENC가 이제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로서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좀 더 실적이 좋았던 건 사실인데 상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저는 바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져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이 바로 상장하자마자 막 15만원, 20만원 날라갔으면 역시 DLENC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되는구나 했을 텐데 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서 오잉?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나는 DLENC를 못 살 줄 알았거든요. 매수 못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지금 건설 부분 측면에서도 캐시카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이번에 케미칼 쪽하고 떨어진 게 너무나도 DLENC에게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디벨로퍼 사업 역량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DLENC가 또 집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디벨로퍼 사업 쪽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견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건설사 중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서 DLENC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15만원, 16만원 위로 주가 급등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2021년 DLENC와 함께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DLENC에 대한 기업 설명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FOMC 회의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나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연준에서도 향후 2023년까지는 사실상 이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겠다, 동결하겠다라고 또 못을 박아줬고 테이퍼링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테이퍼링을 하진 않을 것이고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사전 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양적 완화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연준에서 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양적 완화가 취소되지 않을까,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존재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계속 지레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회의에서 바로 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위축되었던 투심이 다시 살아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 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나스닥 종합 모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니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경기민감주 중에서도 건설주, 그 중에서도 DLENC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DLENC에 대한 기업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거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타사냥꾼 어플을 클릭하시고 다운을 받아주시게 되면 단타사냥꾼 어플에서 제가 100%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모든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게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요. 여기에 시황이라든지 추천주 그리고 이게 특징주 정리 그리고 테마별로 종목 정리도 모두 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 증권 정보 서비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LENC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